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 보니 항상 똑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마세요.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어제 같은데 정작 제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1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결국 큰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서 살아보니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시선이 편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어머님, 편히 계세요 라고 하지만 표정에서는 다른 게 읽혔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 그러니까 제 큰아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상담했던 그 어르신들이 바로 저였구나. 그분들이 느꼈던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경계하라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로 적금도 많이 빠졌고 연금만으로는 독립해서 살기에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큰아들 집에서 버티기 어려워서 작은 딸 집으로 옮겨갔어요. 딸이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았어요. 사위도 처음엔 잘해줬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밤에 아픈 다리 때문에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면 온 가족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계실 수도 있고. 결국 딸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싶었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는 자식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간병인이 월 24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제 연금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인데 간병비만으로도 2배가 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일단 고용했어요.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까지 참견하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캐묻고 내 집에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간병인은 정말 성격이 까칠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탁하면 또 뭘 시키세요? 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돈을 주고 있는 저보다 오히려 간병인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자식들이 계속 요양원을 권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큰아들이 엄마 여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으니까 더 안전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박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3년 전에 상담할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밝으셨던 분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여기 절대 오지 마.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물건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요양원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 동거도 안 되고 간병인도 한계가 있고 요양원도 갈 수 없는 상황.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제도나 서비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어요. 혹시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 중에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담당 공무원분께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이시면서 어머님,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게 뭔가요? 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LH공사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용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월 임대료가 18만 원이에요. 제 연금이 130만 원인데 18만 원이면 정말 부담 없는 금액이잖아요. 간병비 24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무장애 설계라고 해서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도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도도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제 상황에 딱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건강관리나 생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 경력이 가산점이 된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담당 공무원분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가산점 때문에 입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보니까 정말 제게 딱 맞는 조건이더라고요. 혼자 살기에는 적절한 크기의 원룸형 구조에 부엌과 화장실도 다 갖춰져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생활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이곳에 살면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간절했어요.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었습니다.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 고령자 복지주택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싸늘했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곳 가지 마세요.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복지주택이라니 체면이 안 서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전세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엄마,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전세금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지은이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요. 전세금 중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손녀 교육비를 핑계로 제 노후 자금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어르신들께 그렇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절대 자식들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자식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복지주택 보증금도 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돈도 필요한데 어떻게 줄 수가 있니?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작은 딸도 눈물을 보이면서 엄마, 지은이가 SKY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손녀 교육비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절대 줄 수 없어. 그러자 큰아들이 그럼 요양원도 본인이 알아서 비용 내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작은 딸도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자식들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30년 동안 현장에서 봐왔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서 홀대받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두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아니야, 내가 옳은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고령자 복지주택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자식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언제 독립할 수 있겠어? 전세금 반환받는 것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좋은 분이셔서 문제없이 돌려받았어요. 1억 2천만 원 중에서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큰아들이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선택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복지주택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료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고 문턱도 없고 화장실 손잡이도 정말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제 공간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작아도 여기는 온전히 제 집이거든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좀 외로웠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익숙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같은 처지의 이웃들을 만나게 됐어요.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세요. 퇴직 후에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래층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정말 밝으신 분이에요. 언니,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자유를 누릴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주시고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 때는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무릎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처에 좋은 재활병원이 있어서 주 3회씩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자식들 집에 있을 때는 병원 가는 것도 눈치 봤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무릎도 많이 좋아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이들도 엄마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무릎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물론 먼 거리는 힘들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는 건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해서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주 3회로 늘렸어요. 주로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입주하신 이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서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할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많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저와 함께 아침 산책도 하시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강좌도 열어줘서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컴퓨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뉴스도 보고 자식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해요. 특히 요리 동영상 보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똑같은 반찬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해 봅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제가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큰아들이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딸도 가끔 놀러와서 엄마 정말 잘 사시네요. 처음에 반대한 거 미안해요 라고 말해요. 손녀도 방학 때마다 놀러와서 할머니가 컴퓨터 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 봉사를 통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얼마 전에는 KBS에서 취재를 나와서 인터뷰도 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TV에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방송을 본 옛날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주기도 하고 영숙이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말해주니까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꿈꿨던 노후가 바로 이런 거였나 봐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70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70세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아요.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좋은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까 자식들 말대로 해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저를 깨우쳐 줬어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보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월 18만 원으로 쾌적한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연금 130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112만 원이 남아요. 혼자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에요. 간병비 24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자식들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마세요. 저도 자식들이 전세금 달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넘겨줬다면 지금의 이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인정하게 돼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분명히 다른 좋은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께 했던 조언을 이제는 제가 직접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노후에도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사세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에요.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처럼 70세에 새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본인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